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간단히 알려드린 남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 앞선 영상들도 그렇고, 이 영상들에서 설명드리는 건 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아닙니다.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며,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동사의 또한 경쟁력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이므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맥락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기업은 이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어떤 기술이 있는 기업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국내 작은 바이오텍 하나가 독일의 대형 제약사인 베링거 링게라임에 1.4조 원의 계약을 수주를 합니다. 그것도 임상 결과 하나 없이, 임상 시험 없이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동사는 미국 기업인 바이오헤이븐의 2024년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했고, 2025년 방금 말씀드린 베링거 링게라임의 1.4조 원 계약, SK 플라즈마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설립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조 원의 누적 계약 규모가 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무엇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이길래 글로벌 빅파마와 다수의 제약사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건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ADC 전문 바이오텍 기업인 에임드 바이오인데요. ADC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뭐 하는 건데? 무슨 기술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과 동사의 기술력을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ADC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C를 얘기하려면 기존의 항암제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요. 이 암세포가 있으면 정상세포도 있겠죠? 그러면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으로 막 머리가 빠지고 몸무게가 감소하고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에만 직접 타겟하는 스마트 미사일 형태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ADC 기술인데요. 이 항체가 있어요. 항체의 링커로 이 안에다가 독성 약물을 주입합니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에다가 이 항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독성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이 차세대 항암제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ADC입니다. 항체에 약물을 접하는 것. 쉽게 말해 암세포 저격 스마트 미사일을 만드는 걸 ADC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ADC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2028년 이 ADC의 규모가 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29%에 달하는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일본의 제약회사인 다이이치 상교라는 일본 회사가 ADC 물질 3개를 묶어서 MSD에 무려 22조 원의 딜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ADC 기술에 대한 기대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임드 바이오가 하는 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아무도 안 찾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업계에서 최다 관심이 높고 실제로 주목을 받는 기술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2018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입니다. 창업자 남도훈 교수님이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지정 선도형 난치암 연구사업단을 이끌면서 수천 명의
노하우와 특허를 들고 나와서 회사를 쓴 건데요.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과의 관계를 통해 실제 암 환자의 조직 데이터를 신약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신약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세포 배양 접시에다가 암세포를 키우고 여기에다가 약을 뿌려요. 약을 뿌려서 죽으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배양 접시 안에 암세포가 실제 사람 몸 안의 암세포랑 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배양 접시는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근데 에임드 바이오가 택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실제 환자에게서 뽑아낸 암세포를 면역 결핍 하우스에 이식해서 실제 환자 모델과 환자 종양 모델 PDX를 직접 만들고 거기서 실험을 합니다. 이 PDX 방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 몸 안 환경과 훨씬 더 가깝게 실험을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 이제 다른 회사들은 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거를 화재 대피 훈련을 모형 건물에서 불을 지르면 시험할 때 에임드 바이오는 진짜 건물에서 시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의 신뢰도를 보면 다르겠죠. 이 플랫폼을 PADC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이 플랫폼 덕분에 임상시험도 안 해본 전임상 단계에서 동사는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실적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이 무려 743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206억으로 영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3.9%인데요. 바이오텍 중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직 임상하면서 적자인데 에임드바이오는 기술 이전만으로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액도 2025년 말 1700억 수준으로 재무적으로도 탄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갖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은 이 AMB302입니다. 방광암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인데요. 방광암 환자 중 FG, FR3 타겟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FR, FG에서는 단백질이 과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이 FR, FG3만 정밀하게 찾아가는 ADC를 개발했습니다. 계열 내 최초 First in Class예요. 이 타겟을 노린 ADC가 세상에 없습니다. 동사가 처음 진입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오헤븐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2026년 1월 발표에서 용량 제한 독성 없이 순조롭게 용량 증가 중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며 초기 종양 감소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동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플러스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쟁 약물 대비 적용 환자군이 5배나 넓습니다. 방광암 환자가 100명이 있으면 기존 경쟁 약물은 100명 중에 8명만 쓸 수 있었는데 AMB302는 100명 중에 40명이 쓸 수 있는 되게 획기적인 시장의 크기가 더 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큰 딜, 베링거 링게라임과의 계약입니다. 총 계약 규모 9억 9,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의 2025년 전체 신약 기술 이전 중에서도 단일후보 물질 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타겟은 뭘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올까봐 아직 타겟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독창적인 타겟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타겟이 아니라 신규 타겟이라 했고 AMB302보다 훨씬 더 넓은 적응증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임상 1상 IND를 제출하며 이 마일스톤이 달성된다면 추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AMB303인데요. ROR
원 타겟이라는 점에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ROL1이라는 단백질이 폐암,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약물들은 고형암에서 효능이 잘 안 나왔는데 ANB303은 자체 개발한 저해제 페이로드를 써서 전임상 단계에서 경쟁 대비 3에서 3.5배 높은 항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2026년 하반기 IND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2026년 이벤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B302 임상 데이터 발표입니다. 이건 연내 발표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효능 신호가 나오면 시장에서 되게 반응이 좋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링거 링게라임의 파이프라인 IND 제출입니다. 이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과 함께 이 두 이벤트가 각각의 마일스톤 수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약 분야의 신기술, 기술 이전을 하면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 IND 제출과 첫 환자 투약이 된다면 실제 수익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SK 플라즈마와 공동 개발 중인 ANB303의 IND 신청 이건데요. 연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ADC의 전임상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한 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이벤트가 무려 4개나 된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치고는 되게 촘촘하고 되게 빡빡한 일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점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사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임상 실패 가능성입니다. 바이오텍이니까 아무래도 전임상 데이터 사례는 좋아도 임상에서 실패하는 사례는 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이오 투자의 기본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 우정 구도입니다. 아직 동사는 임상 시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의 임상은 파트너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임상이 지연되거나 방향이 바뀌면 마일스톤 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봐야 되는 주요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 오버행 이슈입니다. 상장 이후 보호예수 해제로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렸고 아직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균형 있게 보시되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 트랙 레코드를 쌓은 국내 바이오텍은 흔치 않고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인드바이오는 삼성 서울병원 출신 ADC 전문 바이오텍입니다.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 플랫폼을 갖고 있고 임상 전 단계에서만 3건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미 영업 흑자를 내고 있고 2026년에는 임상 중간 데이터, IND 제출, 첫 환자 투약 등 다수의 구체적인 카탈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ADC의 열풍이 식지 않는 한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 대금 중 공매도를 보았을 때 한 어제 비중으로 한 14%가 나오는데 공매도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에서는 동사를 조금 더 경계해 보셔야 되는, 아직 바이오 자체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 동사의 기술력과 동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고 다음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산업과 재밌는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